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돼요. 수능까지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1점도 손해보지 않게 어떤 정시 지원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학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때까지의 그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지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 지원의 출발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특정 학과나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의 요과를 갈 수 있냐 없냐 요것만 계속 따져보고, 또 뭐 모의 지원 같은 걸 한다고 치면 모의 지원 사이트에 가서 넣어보고 막 시간대별로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출발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대학의 라인을 잡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즐겨 쓰는 말은 이제 지원 가능선을 검토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대학들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대학들을 먼저 테두리를 쳐놓고, 그 테두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정보를 캐서 정리를 해가지고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하게 되면 저거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이 배치표랑 온라인 배치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상호적인 관계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종이 배치표를 배포하는 기관 또는 이제 종이 배치표를 만드는 기관들이 종이 배치표랑 끝나지 않고 온라인 배치표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물론 종이 배치표도 있고 온라인 배치표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한계점이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는 건데, 그 한계점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종이 배치표는 대략적인 가능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런 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종이 배치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종이 배치표는 이제 표준 점수나 백분이 이렇게 딱 나뉘어지기 때문에 활용 지표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활용 지표 자체를 가지고 내가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에 가고 싶다, 또는 백분을 쓰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딱 나누어서 대학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반영 영역별로 내가 만약 수학을 못 봐서 수학을 빼고 싶다, 그러면 국영 탐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 하고 찾아볼 때 그때 아주 유용한 도구다.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종이 배치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온라인 배치표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뭘 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모바일로 뭘 하는 것도 되게 익숙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종이 배치표가 고정된 틀 자체를 갖고 있다면, 온라인 배치표는 여러 가지의 검색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좀 잡으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종이 배치표를 보면 이런 형태로 종이 배치표가 되어 있어요. 종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이 부분 이제 발췌를 하느라고 대부분의 종이 배치표가 여기 점수, 여기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이 점수의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점수의 구간, 여러분이 뭐 어떤 일정한 점수가 요 정도다, 그럼 요 정도의 점수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점수 구간이 존재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 점수보다 위나 아래 구간까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부분은 단순합 점수이기 때문에 국수 영탐의 또는 국수 탐의 단순 점수로, 여기에 단순합 점수로 여기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대학별로 들어가게 되면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조금 더 불리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 그 대학에 가면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두 줄에서 세 줄, 그러니까 이 줄이라는 개념이 여기 한 줄 한 줄이 아니고 요 줄, 요 줄, 이렇게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를 큰 범위로 놓고 여기 전체를 테두리를 두르면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원 가능한 범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대학의 라인을 잡는 겁니다. 단 만약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모를까봐 이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점수는 보통은 여기 위에 산출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활용 지표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표준 점수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백분위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가채점 기간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가채점 기간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점수는 맨 끝단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은 표준 점수가 여기가 403이고 여기가 409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구간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403에서 408 구간, 그러니까 409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408 구간, 그리고 원점수 기준은 282에서 289 사이의 점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점수로 285점이다. 그러면 요 구간. 근데 만약에 원점수로 281점이다. 그러면 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정밀하게 뭐 한 칸씩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요 정도의 점수 구간에 존재한다는 걸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대강의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이다. 그래서 종이배치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계열의 학원들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뭐 다시 보기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종이배치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배치표 같은 데를 가면은 요런 거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점수 추천대학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경로는 위에다 내가 적어놨으니까 모지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든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지에 가서 지원 가능 대학에 가면 이제 내 점수 추천 대학이라는 부분에 가서 뭐 서울의 전체 학과는 뭐 상관없고 그리고 가군에서 주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요런 화면이 뜨면서 안정지원, 적정지원, 소신지원을 쭉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쓰면 요런 정도를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또 종이배치표에 가가지고 그 점수 구간 비슷한 구간에 같이 맞춰가지고 요 정도를 다 쓰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구나. 또는 적정지원이라든지 소신지원이라든지 저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추천대학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별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검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역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전국 어디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집에서 다녀야 돼.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서 지역을 정하고 계열을 정한 다음에 지원 적정성을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위험 지원이라든지 적정 지원이라든지 안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고르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거기 지역에서 검색된 대학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버를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아까 그 검색화면처럼 이 앞단에 있었던 검색화면처럼 그런 검색화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되게 귀찮다. 그래서 뭐 대학을 찍어서 볼 거다. 이런 식으로 대학을 딱 찍어서 뭐 가군의 서울의 성균관대에 있는 학과들을 쭉 볼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틀이 맞춰진다.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렇게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앞단에서 말했던 그 종이 배치표를 활용해서 찍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종이 배치표를 아까 내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요쪽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로 쭉 돼 있고 요쪽은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으로 쭉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지원 가능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지원 가능 선 자체를 잡을 때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 반영 대학을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요런 선이 있다면 요 선을 보통 여기에 표준 점수가 해당하면 백분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 점수 구간과 이 점수 구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성적을 보면
요렇게 딱 두 개가 같은 선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온라인 배치표에서 성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적 분석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표준 점수 기준으로 전국 석차 백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백분위 칸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분위 칸도 눌러보면 이 두 개의 성적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개의 성적 분포를 잘 보면 이 친구는 표준 점수로는 상위 2.2%지만 백분위로는 1.25%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백분위가 훨씬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백분위를 중심으로 대학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종이배치표로 옮겨보면 여기에 분명히 표준 점수로는 여기 존재하지만 백분위로는 요 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칸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지표별로 분명히 유불리가 생길 거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 또는 뭐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유리한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틀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는 요 대학부터 요 대학 정도까지를 쓸 수 있구나. 나는 요 대학부터 요 대학까지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정하는 걸 우리가 지원 가능선을 설정하는 거라고 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정시 지원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는 거는 따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1점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정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